이래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저래도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과 답답함 속에는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는 징조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것을 캐치하셔야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거나 성공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는 일이 무언가 안 풀리는 것도 같고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계속 의심이 됩니다. 일단 하긴 하는데 일에 진전이 없고 답답한 감정만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잘 풀리겠지 생각하며 달려온 일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가령 지금 억지로 다니는 회사나 혹시 몰라 시작한 자격증 공부 등이 있습니다. 이걸 다닌다고 해서,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런 시기를 누구나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도 자신을 믿고 하던 일을 이어하면서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겪고 버텨낸 사람만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무언가 아닌 것 같고 그냥 다른 것을 할까? 혹은 예전에 하던 것으로 돌아갈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을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것을 오히려 반가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이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맞다고 스스로가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자신이 밝은 미래를 목표 삼아서 시작했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달려들었겠죠. 중도 포기를 할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을 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처음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수험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능을 공부하는 고3이나 재수생들은 다들 같은 목표를 향해 1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도 포기를 하지 않고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무사히 넘기면 수능 때 최고의 성적을 받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맞는지 그것마저 의심을 품는 수험생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공부를 시작한 처음에는 무언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면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걸 버티지 못한다면 성적은 정체되거나 떨어지게 되죠. 대부분의 수험생이 아무리 공부해도 3등급이나 4등급 정도에 머무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벽을 뚫지 못해서 1등급과 2등급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지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는 성공을 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등산을 한다면 정상 직전에 급격한 경사를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올라도 정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내려갈 것인지 조금만 더 가볼지는 본인의 몫이지만 그러한 상황은 대부분 70% 이상 올라간 상황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상태이고 성공과 부자, 여러분의 목표 달성이 눈앞에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이죠. 지금 하는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면 믿고 기다리세요. 부자가 되는 징조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이 자꾸 사라진다. 우리가 기존까지 맺어온 인간관계는 과거에 나와 맺은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려고 하는데 그 관계들이 그대로 옮겨지기는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만나는 친구들은 그 동네에서 어쩌다가 함께 자라게 되어서 학교에 온 친구들입니다. 즉 나의 선택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동네가 같다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유사한 지적 수준과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시기를 버티고 공부하거나 놀면서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친구관계에 대해 선택권이 생깁니다. 기존에 맺던 친구관계도 보기 싫다면 잠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잘나 보이게 다니면서 골라서 사귈 수도 있고요. 유흥을 좋아한다면 술을 함께 마시는 술친구도 만들고 담배를 필 때마다 보이는 담배 친구도 사깁니다.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친구도 사귀고요. 일터에서 만난 입사동기나 마음이 맞는 사우 또한 정말 좋은 인간관계가 되죠. 그런데 나의 인생이 바뀌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일이 무언가 과거와 달라지고 점점 기존의 친구들과 공유하던 생각이 그때와 같지 않고 바뀐다면 그들과는 자연스럽게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갑자기 어색해지거나 조금 거리가 생겼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기뻐하세요. 몹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무척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요. 그 관계들은 또 다른 관계들로 새롭게 채워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의 방식이 유사한 친구들과 동료들이 먼저 다가오거나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나타납니다.
비슷한 목적의식이나 목표가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라면 정말 밤이 새는 줄도 모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기존 친구들과는 맛집 이야기나 추억 이야기,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는 정말 깊은 생각을 공유할지도 모릅니다. 그들과는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지죠. 타인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조차도 갑자기 타인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기에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것을 안 하면 불안해진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무언가 액션을 취하고 계실 것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점심시간마저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일을 계획하고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꽉 채우고 있을 수 있죠. 길을 걸어도 생각이 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출근길에서도 나의 꿈이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일을 무조건 실행해야 하죠. 만약 조금이라도 못하는 시간이 생기거나 안 한다면 몹시 불안해집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 먹방을 녹화하거나 길을 걸으며 브이로그를 위한 영상을 찍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찍지 못한 영상이 생기면 정말 계속 생각날 때도 있죠. 블로그에 글을 쓰시는 분은 해야 할 포스팅을 하지 못했다면 계속 불안하고 생각나고 언제 해야 하나 그 시간만 쳐다봅니다. 계획적이지 않던 사람도 계획적으로 바뀌고요.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놀 때가 오히려 불안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애인에게도 소홀히 해서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겨도 나의 일이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회식 자리에 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편하지 않습니다. 얼른 가서 그거 해야 하는데 하고 기분이 언짢습니다. 계획이 틀어져서 엄청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내일 출근인데도 잠까지 미룹니다. 새벽 1시나 2시에 잠을 자서 다음날 7시에 일어나 출근을 하죠. 직장에서는 가끔 졸기도 하고요. 완전히 자신의 프로젝트에 빠진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죠. 이건 분명히 성공할 징조입니다. 자신의 일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천재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연구 외적인 것들은 모두 젬병이었다고 하죠. 다른 것들을 쳐다볼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어집니다. 기존에 좋아하던 취미생활인 게임이나 골프, 등산, 헬스 등에도 모두 관심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이 눈에 띄면 다른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확 밀려납니다. 자신이 꽂힌 사람에게 푹 빠져버려서 콩깍지가 쉬이죠. 그 정도는 되어야 결혼도 성공하고 좋은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데요.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하는 사람도 그만큼의 징조가 보이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안 하면 불안하신 분들, 성공할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꼭 그 불안함을 이용하셔서 성공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세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